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앙선관위와 A-웹이라는 세계선거기관위원회라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국이 주체가 돼서 주도적으로 만든 그 세계 기관 선거기관이 있습니다. 그 웨비나라고 부르는 단체인데요. 중앙선관위와 A-웹에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한테 온 페이스북 메시지에 의하면 어떤 시민이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 선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건데요. 무슨 대답이 돌아왔냐면, 선거 개표 시스템, 그게 모두 다 수개표로 바꿔져야 공정한 투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답을 했고요. LG 그램 노트북이 탑재된 그런 선거 개표 시스템을 계속 사용한다면, 그걸 바꿔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선거 개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 다음 총선, 보궐선거나 대선에서도 뭐 확신할 수 없다. 그런 답을 한 메시지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선거 개표 시스템을 수개표로 바꾸든지 아니면 전자개표 시스템을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야당과 보수가 또 국민이 힘을 합쳐서 그걸 반대하고 그렇게 나서지 않으면 쉽게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한 답변 중에서요. 그래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A-웹이라는 단체를 설명을 드리면, A-웹은 2011년도부터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랑요, 개발도상국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A-웹이라는 거는 포털 사이트에 A-WEB를 치시면 단체가 나오고요. 지금 현재 사무총장은 최종현이라는 사람으로, 최종현 학술회라는 또 과학기술의 세계 공유라든가 전 세계와 과학기술의 공유, 정보 공유 이런 명분으로 만들어진 최종현 이분이 직접 만든 단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단체도 있었는데, 이거는 2020년 10월 8일자 기사인데요.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인터넷 뉴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사진을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서 찍었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도 오늘은 제가 이게 사진을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진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대로 가는 그게 안 되네요. 지금 저를 보고 있으니까 카메라가. 이라크, 콩고를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나라의 선거의 시스템, 장비, 공급 정황, 공교롭게 부정선거 핵심은 국산 장비, 이런 부제로 되어 있고요. 원제는 중앙선관위와 A-웹, 웨비나의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이게 원제입니다. 그리고 인세영이라는 분이 이 기사를 쓰셨고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파이낸스 투데이에 대표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검색 결과 그렇게 나왔었고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사진이 연합뉴스에서 제공한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사진의 내용은요,
여야는 지난 3월 국회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이른바 문재인 캠프 특보 활동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네, 그 사진이 제일 위에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사 내용에 들어가면 4.15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라고 줄이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A-웨비나 사무총장 최종현 웨비나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이 A-웹이 수년 전부터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정황이 수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네, 그래서 중앙선관위와 A-웹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A-웹입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중앙선관위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민간기구이다. 특히 사업예산 전액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지원하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A-웹의 해외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하고 있다. 네, 이 단체는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정보, 지식, 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는 명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웹이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거나 수출한 나라마다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부정선거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선관위가 후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부제로 각국 부정선거 사태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전자투표 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개표기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 주도로 탄생한 세계 선거 관련 국제단체인 A-웹은 특이하게도 한국의 선거 시스템 해외 전파 사업을 주관하면서 ODA, 공적개발 원조, ODA 자금을 사용해 피지,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콩고, 에콰도르, 루마니아, 도미니카, 콩고 민주공화국, DR 콩고라고 부릅니다. 키르기스스탄 등의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주고 전자개표기 등 수출을 주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웹의 초대 김용희 사무총장은 재임 시절 세계 각국의 선관위의 정보통신기술 사업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 시스템즈로부터 현금 다발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인천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도 A-웹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A-웹에 지급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 콩고,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등은 선거 당시 개표 결과에 의문을 품은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도구가 됐다라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중앙선관위가 만든 A-웹이 대한민국 전자투표 시스템 보급을 위해 중앙 서버 및 전자개표기 등을 공급해준 나라에서는 대부분 부정선거와 함께 유혈 폭동 사태가 발생하자 이 문제는 당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안이었으나 어느 순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이라크에서 선거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 폭발 사태가 납니다. 그 사진이 지금 실려 있고요. 이라크 총선 직후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라크는 2018년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았으며 당시 사용된 대한민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 조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부정선거 2017년 이렇게 나옵니다. 예, 국내 전자개표기 생산업체인 미루 시스템즈가 2017년 4월 이라크 선관위와 계약을 맺고 독점 공급한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중앙선관위와 관련 있는 A-웹에서는 A-웹에서 업력이 4에서 5년밖에 되지 않는 국내 업체 미루 시스템즈를 이라크 선거 장비 공급 업체로 밀어줬다는 것이 정설이다. 네, 결국 이라크 유혈 폭동 사태가 났었고 재검표를 통해 무려 당선자가 뒤바뀌는 사태가 일어났다. 네, 이라크 현지에서는 선거지구 투표지 보관 창고에 폭발 사고가 나는 등 혼란이 빚어졌으며 이 선거는 부정선거 논란이 번졌다. 결국 2018년 5월 이라크 총선은 당시 처음 도입한 한국산 전자투개표 시스템이 부정선거에 관련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당시 국내 업체의 선거 시스템, 유권자 등록, 신분 확인 과정도 허술해서 선거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2020년 대한민국 4.15 총선에서 제기되는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 부정 의혹과 투표지 분류기의 부정 의혹과 정확히 일치되는 대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2018년 콩고 민주공화국, 아까 DR 콩고라고 불렀던 콩고 민주공화국 사람들로 구성된 프리덤 파이터라는 대표단이 자국의 선거 전에 미리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그 사진이고요. 이들은 콩고 민주공화국에 보급된 대한민국의 선거 장비가 부정선거에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 결국 같은 해 콩고의 선거는 부정선거로 인한 유혈 사태로 얼룩졌다. 중앙선관위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콩고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NEC 주도로 2013년 설립된 A-웹이 2017년 DR 콩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산 TVS 터치스크린 방식 투표 시스템 국산 TVS 수출을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하고 수주 물량 전체를 국내 전자투표기 제작 업체인 미루 시스템즈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내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2018년 4월 이미 콩고 전문 조사관을 인용 콩고와 A-웹이 밀어준 대한민국 미루 시스템즈와의 계약 규모는 10만 7천 대, 1억 6천 달러, 하나로는 1,700억 원이며 DR 콩고 대선에 8만 4천여 투표소에 배치가 되었다고 보도됐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현 조셉 카빌라 콩고 대통령 측이 대한민국의 전자투표기를 부정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우려를 나타냈다는 거죠. 2018년 4월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서 당시에 현 대통령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이용할 우려가 높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부정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답니다. 결국 2018년 12월 치러진 콩고 민주공화국 대선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수출한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다는 논란을 일으키며 콩고는 부정선거 유혈 폭동 사태가 일어났다. 콩고에서는 당시 야당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항의 방문을 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크게 물의를 빚었다. 당시 웹이나의 사무총장이던 김용희 씨는 검찰 수사까지 받고 위험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산 전자투표기가 콩고의 부정선거에 사용된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밑에 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총선 불복 시위를 벌이는 키르기스스탄의 야권 지지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의 부정선거 2020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A-웹이 중앙 서버 등을 지원한 키르기스탄 역시 최근 부정선거 논란에 빠졌다. 야권의 대규모 총선 불복 시위가 벌어진 중앙아시아 소국 키르기스탄의 중앙선관위가 6일 선거 결과를 무효한 것이다. 키르기스탄 역시 키르기스탄 역시 A-웹이 공을 들인 나라 중 하나이다. 키르기스스탄 이번 총선에서 출마한 16개국 정당 중 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7%의 하한선을 통과해야 한다.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실시된 선거에서 하한선을 넘긴 4개 정당은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이제 의석을 배분받는데, 이 하한선을 넘긴 정당 4곳 중에 3곳은 소론바이 제네코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 이 가운데 비림디크당 제네코프 대통령의 동생 아슈르베크 제네코프가 속해 있는 정당이며, 메레님 키르기스탄 당은 수많은 부패 의혹에 휩싸여 있는 라임베크 라트라이모프 전 관세청 부청장이 지원하고 있는 정당으로 2017년 당시 제네코프 대통령에게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투표와 같은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의 관외 사전투표에 현저한 선거 조작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소송 중이다. 10월 8일 그때는 소송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특정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기독통일자유당에 단 한 표도 나오지 않는 이상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또 시위를 하고 있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부정선거에 분노한 야권 지지자들이 루카센코 대통령의 퇴진과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에서도 부정선거가 이제 그 논란이 빚어졌다는 거죠. 2018년 검찰 수사에서 A-웹은 부정선거 사태가 발생한 나라의 국내의 전자개표기기 업체가 전자투개표 단말기를 단독 공급하도록 알선했다는 것이다. 미르 시스템즈는 2020년 9월에도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점검 사업에 컨설팅을 수주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당시 상대 국가의 뇌물 및 비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김용희 A-웹 사무총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아까 나왔었죠. 인천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인천지검은 결국 김용희 사무총장을 무혐의로 풀어주었으나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웹이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A-웹과 중앙선관위가 멀어졌다는 설도 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퇴직을 한 고위직은 A-웹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업계의 전언이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요, 블랙 시위, 한국의 부정선거로 4.15 부정선거로 블랙 시위하는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블랙 시위.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 3-4천 명 가량의 시민들이 검정색 옷을 입고 강남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의혹 2020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당시 국회는 A-웹의 관리 감독 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수출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회 행안위에서 A-웹과 미르 시스템즈의 유착이 크게 이슈가 되었을 때도 A-웹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선관위에는 이라크 문제 등 A-웹과 관련해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미르 시스템즈는
미르 시스템즈는 선관위와는 관련 없다는 말만 주고받는 듯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예, 중앙선관위가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A-웹의 해외 협력사업 전반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김용희랑 김대년이랑 틀립니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라크의 미르 시스템즈가 전자투개표 장비를 수출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저희 선관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선관위는 A-웹의 위상 제고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선거제도 전파 등을 추진해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사용되어 논란이 된 국내 업체의 투표 시스템에 대한 투표 시스템이 대한민국 선거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르 시스템즈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중앙선관위는 거의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한텔 시스템이라는 업체를 통해 단독 입찰을 받았다. 심지어 보안의 위험 요소가 다분한 QR코드 인식기를 탑재한 것은 물론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 가능한 LG 그램 노트북을 내장한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네, 여기서 무선 통신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노트북이 삼성에서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우리가 핸드폰이 갤럭시 노트죠. 삼성 노트북 이번에 새로 출시된 게 삼성 갤럭시 플러스도 있고요. 갤럭시 이온이 있나? 몇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갤럭시 노트 핸드폰처럼 이렇게 직접 펜으로 이렇게 핸드폰처럼 그런 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비싼 거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그 밑에 단계인 갤럭시 노트북, 삼성 노트북 중에 갤럭시 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과의 컴퓨터와의 제가 연결이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선으로 다 연결이 돼서 제 데이터가 이 컴퓨터로 다 넘어가죠. 근데 이제 모든 그게 다 넘어가다 보면 컴퓨터의 용량이 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선으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매일 그거를 핸드폰이랑 컴퓨터랑 매일 호환이 가능하지 않도록 해도 아침만 되면 풀로 차 있습니다. 노트북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정이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냥 단지 이 핸드폰하고 연결되는 그것만 끊어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제 핸드폰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자동으로 컴퓨터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럼 제가 실수로 이 모든 사진을 다 삭제를 해버리면 분명히 제 핸드폰이랑은 연결을 끊어놨는데 제 핸드폰의 영상이나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그런 현상도 몇 번이나 겪어서 지금 현재 주말이고 막 이래서 지금 삼성 서비스에 아직까지 이거를 문의를 못했는데 좀 제발 그거 좀 안되게 좀 해달라고 문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TV 같은 경우도 LG TV인데요. 저것도 이제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TV는 한 2년쯤 됐는데요. 스마트 TV고요. 스마트 TV고 제가 TV를 보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사람의 사진이 뜨고요. 그 사람의 현재 하고 있는 행동 TV가 좀
큽니다. 사이즈가 75인치인데요.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한쪽에 그 영상이 하나 떠서 어떤 알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밥 먹는 그 식당의 그 음식들이랑 밥을 먹고 뭐 등산복 같은 걸 입고 밥을 먹고 나가면서 뭐 이런 게 저한테 영상이 뜨고 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호환성 그거를 지금 다 뭐 끄라고 해서 제가 딱 끄고 나서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후에는 또 그 어떤 게 있었냐면 갑자기 뭐 이렇게 그 TV에서 이런 게 떠요. 제가 예를 들면 유료 컨텐츠 넷플릭스나 뭐 이렇게 유료로 돈을 주고 보는 프로그램, 네, 넷플릭스 이런 거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거를 제가 뭐 예를 들면 핸드폰에 블루투스나 네, 이런 거를 켜놓으면 네, 그거를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죠. 제 TV를 연결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TV에는 그 정확히 네, 그런 기능은 다 막아놨습니다. 제가 잘 할 줄 몰라서 제 동생이 컴퓨터 공학과라서 제 동생이 와서 예, 이걸 다 했고요. 지금은 예, 이거는 지금 동생한테 이게 지금 최신형이라서 동생한테 물어봐도 지가 봐야지 아마 안다고 답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물어봤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네, LG 그램 노트북, 예, 삼성도 마찬가지로 예, 무선 통신 기능이 가능하다는 거. 네. 핸드폰만 네, 이제 켜놓으면요, 이 전에처럼 USB를 꽂지 않아도 예, 제 핸드폰에 있는 모든 거를 제가 예,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다 확인하거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연결된 이메일이나 이런 거, 이메일이나 뭐 페이스북에 예를 들면 저한테 누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면 네, 그런 것도 그런 거야 당연히 다 그 계정 때문에 다 뜨긴 뜨겠죠. 어쨌든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 가능한 LG 그램 노트북을 내장한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근데 저번에 그 미 대선에서 논란이 한번 행정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LG 핸드폰, 노트북, 예, LG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은 빠르게 그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LG가 지금 화웨이의 부품을 쓴다는 건데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LG 같은 경우도요.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중소기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들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네, 그 전 세계에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바이어들이 한국보다 잘 사는 국가의 바이어도 있겠지만 한국보다 굉장히 못 살지만 그 사람들은 그 국가에서 상위 0.1%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두바이 가서 본 사람 중에 29인데 예, 시리아 사람인데요. 29인데 사업을 합니다. 시리아에 10몇 층짜리 건물을 지었다가 다음날 바로 폭탄이 떨어져서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도 눈도 깜짝 안 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 두바이에 가면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는 예, 상위 1%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겠죠. 어떤 행사를 뭐 주최를 할 때마다. 그러면 한국은 거의 그 사람들은 거의 바이어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아는 그걸 물어봤어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수출을 한다. 화장품을 수출을 하든 뭔가를 수출하는데 그 완제품 안에 만약에 메이드 인 차이나의 부품이나 소재가 들어가 있으면 당신이 구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부 다 돌아온 답은 NO라고 답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사업하는 분들이 완제품 수출을 제가 해야 되는데 부품 안에 중국산 부품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구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놀라운 점은 왜 LG에서는
그런 거를 저보다 더 많이 알지 않겠어요? 근데 왜 굳이 화웨이의 부품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 노트북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생산은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중국에 두고, 네, 그래서 뭐 제조국이 차이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 메이드 인 차이나죠. 근데 이제 그 부품이나 소재가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아니라는 얘기죠. LG 노트북도 만들어지기는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LG 브랜드지만 만드는 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중국에 있는 LG 공장에서 생산을 하겠죠. 삼성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중국산 부품이 컴퓨터 안에 사용이 됐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미루 시스템즈랑 이번에 한틀 시스템을 사이로 총선에 사용을 했는데 거의 소프트웨어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보안의 위험 요소가 다분한 QR코드 탑재, 그리고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 가능한 LG 그램 노트북, 그걸 탑재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폭동으로 이어지고 수많은 재검표를 통해 결과가 뒤바뀐 오명을 갖고 있는 국산 전자개표기 및 전자시스템 제조사의 제품을 그대로 국내에 써먹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지 6개월에 접어드는데 법원은 증거물 채택에 소극적이고 재검표도 안 해주고 있다라면서 부정선거 소송 중임에도 선관위는 아예 핵심 증거물인 서버를 마음대로 이전하고 소송의 핵심 증거인 투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증거인멸에 의심을 살 행동을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제조사단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는 4.15 총선에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 및 서버를 이용해서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4.15 총선에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전자개표기 공급업체를 단독 입찰시켰다. 사양 및 구조는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리를 빚었던 미루 시스템즈는 2020년 9월에도 중앙선관위에 전자개표기 점검 사업에 컨설팅을 수주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사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제공한 건지는 지금 안 나오고요.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소송의 중요한 증거인 서버 장치를 추석 연휴 1일 새벽에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이전하고 있다. 그 사진이고요. 대한민국 사법부 부정선거 소송에서 공정한 판단 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사입니다. 2020년 올해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서 법원은 선거에 쓰인 서버와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 시스템 등을 증거 보존 목록에서 끝까지 제외시켰다.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를 밝힌 사례에서 선거와 전자개표기, 통합선거인 명부 등이 핵심 증거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우리나라 부정선거 소송에서 이와 같은 장비를 증거 보존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제선거조사단은 우선적으로 서버, 전자개표기, 선거인 명부 등 기본적인 아이템을 포렌식 등을 통해 들여다보고 증거물이 훼손되었거나 증거인멸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부정선거로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통합선거인 명부는 유권자와 실제 투표자의 명단이
동일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며 서버의 로그인 기록을 대조하여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핵심 작업이라는 것이다. 네, 각국의 부정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중앙선관위 해서 배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는 정권 위에 군림하고 옥상옥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거쯤이 되면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선관위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직자 선거법을 판단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세계 후진국의 선거 시스템을 지원해준다는 명분으로 결국 부정선거를 지원하는 꼴이 되었다라면서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도 우려를 표한 만큼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 수출의 뒷배에는 반드시 뭔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중앙선관위가 A-웹과 어떤 관계인지, 공적 개발 원조를 명목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A-웹과 중앙선관위가 대한민국 말고 혹시 특정 외국의 입김을 받은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외의 부정선거 사례와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사례가 너무나 일치하며 각국의 부정선거의 국산 선거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개발해서 보급한 K-보팅, K-VOTING, K-보팅이라는 투표 시스템을 각 정당의 당대표 선거 및 각종 투표에 쓰다 보니 여야 할 것 없이 중앙선관위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과거 자유한국당의 대표 경선 과정, 국회의원 후보 선출 과정 등에서 투표 시스템과 관련된 부정 의혹도 불거진 바 있지만 대외로 드러나지 않도록 시시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민경욱 전 의원이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세계에 알리면서 국제조사단의 구성에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을 알리는 전 국민이 공감하도록 투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국제조사단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이낸스 투데이 댓글에 보면 뭐하는 곳이나 여기 독립운동하니 이렇게 부정적인 글이고요. 이 글에 대해서 좋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싫어요가 30개가 있네요.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영 기자님 만세. 언론들은 뭐합니까? 메이저 언론에서 터트리지 않아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데 4.15 총선은 부정선거입니다. 뉴데일리도 터트렸네요. 나왔고요. 이쯤 되면 미군은 한국 과천중앙선관위를 폭격해야 한다. 아주 세계에서 매장을 당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세계선거기관위 협의회 A-웹은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민간기구, 왜 이런 기구를 만들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며 기기를 지원하는 수많은 생동과 그 자리를 노리는 인간들은 또 누군지, 우리의 총선 부정 의혹은 왜 그냥 지지부진한지 짜증만 더한다. 제법 긴 기사가 굉장히 깁니다. 제법 긴 기사 내용이지만 다 읽었습니다. 부끄럽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수출국. 언제나 심도 있는 기사 다루어주기 주는 파이낸스 투데이 화이팅. 인세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중대한 기사 감사합니다. 한국은 부정선거 수출국 물음표. 부정선거와 선거 무효화된 나라가 부럽습니다. 무효화된 나라가 부럽다네요. 4.15 부정선거 재검표는 반드시 국제선거감시단의 입회하에 공개 실시되어야 합니다. 선관위와 대법원은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다. 심각하다, 대한민국. 진짜. 이게 사실이냐? 나는 부정선거 믿지도 않았는데. 네. 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기자가 쓴 기사지. 아, 진짜 도대체 수많은 그 기자들은 어째서 제대로 정신 박힌 것들이 다섯도 안 되냐. 굉장히 댓글이 많습니다. 짜증나고 부끄럽다. 대한민국에 진보는 없다. 정상적인 일반인들과 CCP 간첩 두 분류만 존재한다. 차이나, 스토스, 사우스 코리아, 일렉트론. 중국은 대한민국의 선거를 훔쳤다. 중국이 뽑은 국회 300석 해산. 기사님 기자 보고 너무 똥켜있네요. 네, 반대로 적었네요. 기자님 기사 보고 죄송합니다. 임뚜디님 죄송합니다. 네, 기사님 기자 보고 라고 해서 제가 좀 웃었네요. 기자님 기사 보고 너무 통쾌했네요. 계속 아니라고 잡았대는 정부 사람들 진실이 밝혀져 심판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댓글이 있고요. 어젠가 그저께 뉴스에 4.16 총선에 대해서 또 뭐 어떤 뉴스가 나왔던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봐서요. 여기에 보면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그 파웰 변호사가 주장하는 부분과 약간 일치하는 부분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지금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찍고 있고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3일 동안 업로드가 계속 95%에서 정지가 된 상태에서 제가 제 동영상 관리에 들어가니까 영상이 재생이 돼서 제 뉴스피드에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올렸다가 한 3일쯤 지나고 나니까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미국 대선에 관해서 이렇게 보수 채널, 정치 채널에서 미 대선에 대한 이렇게 보도, 정확하지 않은 믿을 수 없는 언론, 예를 들면 미 언론 중에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 뭐 ABC 뉴스, CBS 뉴스, BBC, 포비스, MBC,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네, USA 투데이, 네, 워싱턴 타임즈, 네, MSNBC, CNN, 더 이코노미스트, 네, 폭스 뉴스, 네, 이런 그 시카고 트리뷴, 뭐 이런 뉴스 이외에 네, 그런 언론에서 이제 그 보도되는 방송은 네, 인정을 해주지만 그 미 언론에서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뭐 언론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미 대선에 관한 내용을 그 전달을 한다거나 유튜브 방송에 내보낼 시에는 채널 자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그런 정보를 전달해왔던 채널, 예를 들면 그 국방TV라고 있죠. 신인균 그분이 하시는 국방TV, 거기에서 그런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나 봅니다. 그게 뭐 속보로 이렇게 떠서 유튜브 영상에 떠서 봤더니 네, 그런 거를 조심을 해야 되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게 연락이 왔다고. 저는 정치 그 채널에서 미 대선에 관련된 영상이 한 2개 뭐 이렇게 있나 하긴 하지만 지금 이거에 관한 거는 지금 한국의 전자개표 시스템 그리고 투개표 시스템, 터치 스크린 방식의 시스템, 네, 그걸 수출한 그 개발도상국이나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부정선거에 관한 뉴스 기사입니다. 파이낸스 투데이가 만약에 이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기사를 실었다면 지금 이
지금 제가 12월, 지금 오늘이 27일입니다. 12월 27일까지 이 기사가 지속적으로 실려 있을 수가 없고 벌써 삭제가 되었을 거며,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이 언론사에 제가 신뢰도가 있나 없나 봤습니다. 네, 법률 고문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등록된 처음에는 그 언론사인 줄 알고 이 기사를 보고도 제가 영상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미 대선 그 영상을 제가 남기고 바로 제가 이 기사를 바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A-웹에 대해서도 제가 들어가서 상세하게 보고요. 또 그 최종현이라는 분이 최종현 확술원 이것도 제가 들어가서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 봤는데 2008년 5월 1일에 등록을 했고요. 발행일도 2008년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스 투데이가 만약에 이 파이낸스 그 경제는 굉장히 조금 신뢰성이 있고 그런 언론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인터넷 언론인 걸로 알고 있고, 파이낸스 투데이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닌 기사를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미루 시스템즈에서 벌써 소송을 했을 거고요. 중앙선관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고, 웹이나에서도 소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연루된 이라크를 비롯한 대통령 자체가 지금 뒤바뀐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에서도 당연히 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27일인 오늘까지도 10월 8일 10시 36분 기사입니다. 오늘까지도 제가 이 기사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는 제가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만약에 미루 시스템즈의 대표라면 당연히 이 언론사에 소송을 하고 이 기사를 바로 내리게끔 조치를 취했겠죠. 제가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이면 당장 소송을 했을 것이며, 제가 웹이나 A-웹의 사무총장이라도 당장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사실이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여러분께 이거를 지금 3번째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항상 그런 이유가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이 영상은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작권 침해면 누가 저작권 침해를 신고했는지,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저작권 침해를 했다면 저한테 파이낸스 투데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 영상을 올릴 수는 있지만 광고가 실렸을 경우에 그 광고비는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답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그 뷰티 영상 중에 보면 음악을 제가 이제 음악을 올린 게 영상이 몇 개 있어요. 그 영상 중에서 TV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제 영상에 담기는 경우도 저작권자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영상에 아무런 문제는 없으나 나중에 광고에서 몇 프로를 이 사람들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광고가 실려도 광고비를 내가 받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다 그렇게 상세하게 답이 옵니다. 저작권 침해면 저작권 침해, 아니면 이거는 의료보건법에 위반되면 위반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유가 나옵니다. 이 영상이 삭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삭제가 된 영상도 있습니다. 유튜브 자체에서 삭제를 한 영상이 정치 채널 중에서 삭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유튜브에서 저한테 이메일도 오고요. 삭제된 영상에 유튜브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그 옆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 삭제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유튜브 측에서는 아무런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제가 유튜브 측에 문의를 했을 때도 유튜브 측에서는 알 수 없는 오류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3번째 영상을 찍고요. 지금 다시 또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설명란을 안 적고도 올려보고요. 적고도 올려보고
네, 몇 가지의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제목을 적지 않고도 올려봤습니다. 근데 또 이게 안 올라갔는데, 네, 오늘 지금 이제 영상이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지금 바로 끝나고 이 파이낸스 투데이에 사진에 대해서 네,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영상을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영상이 여기서 끝나고 마지막에 파이낸스 투데이에 네, 그 부정선거에 연루된 폭동 사태나 이런 사진을 영상에 추가로 더 남겨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